여야의 날선 공방, 여야의 팽팽한 설전, 여의도 정치권의 이슈와 인물을 만납니다. 여의도 TMI. 오늘도 여의도 봉블리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첫방했죠. 네.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일단은 봉블리라는 별명이 좀 논란을 살짝 일으킨 게 아닌가 싶었어요. 예. 그래도 재밌어하는 분들이 많았고 사실은 가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좀 지난주는 되게 라디오의 매력을 크게 느낀 주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3일간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이 문자나 댓글 같은 거 네.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게 되게 감동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는 좀 일방적으로 하는 매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취자와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되게 커서 만족감이 컸습니다. 그렇죠. 사실 라디오는 쌍방향이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또 어떠한 형태로든 다 반응을 보이시고 그렇죠. 네. 그 반응을 뭐 저희 최근에는 뭐 문자 메시지가 거의 대세니까요.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박순봉 기자에게 반응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샵 1035 우물정 1035로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TMI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한국당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당 출입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그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출당하면 큰일 나죠. 지금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예. 어제 그 기자회견장이 엄청 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많이 몰려들었는데 좀 이색적인 거는 저는 대선 출마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디까지는 잘 아셔야 되는 게 당 대표 출마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좀 이색적인 거는 아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엄마들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제 그런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 뭐 동원, 그러니까 뭐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인데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당원들을.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도 의도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와는 좀 다르게 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황교안 전 총리 어제 뭐 뉴스 거의 도배했었고, 네, 오늘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 예. 출마합니까? 거의 출마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네. 뭐 한 90% 정도로는 기자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좀 다른 후보들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치부 기자들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당대회를 나가기 전에 공지 같은 것들 할 게 있잖아요. 일정 그렇죠, 같은 거 그렇죠. 알려줄게.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카톡방을 만드는데 오세훈 시장 방,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이런 분 네 분의 방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선언까지는 안 했더라도 이 단톡방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출마 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네, 거군요. 그거는 뭐 공식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판 기념회 한다는 홍준표 전 대표 이제 또 북적북적해지겠네요. 자유한국당.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한국당 출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시 해봤고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시민. 네, 진짜 최근에 뭐 그 주가가 최고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워낙 핫해서 왜 선정했냐가 이 배경을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작가, 전 장관,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셨었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방송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크리에이터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좀 더 핫한 수식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비 대선 주자. 네. 이거일 것 같아요. 스스로는 뭐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네. 계시죠. 근데 그렇게 부정을 하고 계신데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권에선 지금 존재감이 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 일단은 그 이낙연 총리하고 거의 뭐 1, 2위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네. 그 외에도 뭐 박원순 시장들도 그렇죠. 예.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냐면 그 유 이사장이 정계 복귀를 할 것 같으냐 그렇다면 지지를 할 것이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게 예. 지난 1월 8일에 그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인데 이걸 보면서 기자들이 굉장히 생각을 한 게 정말 핫하구나 유 이사장이.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당대에 굉장히 인기 있거나 뭐 하여튼 이슈가 되는 인물을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여론조사를 하면 그게 다시 또 파급 효과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 여론조사를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 밖에서 오히려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그 복귀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여론조사가 진행된 거는 굉장히 정말 뭐 정치권에서 큰 인물들만 있었어요. 거물들. 그렇죠. 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런 분들이 정계 복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 정도 급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지금으로서는 파급력 정도는. 그렇죠. 예. 대단합니다. 그 이사장이 사실은 좀 근데 굉장히 싫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다가 자기 여론조사 대상에서 좀 빼달라 네.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결과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쪽에서. 그렇죠. 이유는 뭐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여의도 TMI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청년 유시민 때부터 사실은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운동의 선봉에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건은 1984년 서울대 재학 중일 때 사건인데 서울대 프락치 사건 네. 이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그 정보기관 요원들 4명이 서울대에 잠입을 했습니다. 그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아요. 근데 저 좀 재미난 점은 그 항소 이유서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변호사가 쓰게 되는 변호사가 건데. 대필해 주는데 그렇죠. 유시민 작가는 또 다 예측이 되시겠지만 직접 쓰셨습니다. 직접 써서 이게 너무 명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국 대학생들이 뭐 필사를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학생운동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시기에 좀 그 이해찬 대표도 만나요. 그렇죠. 복학생 협의회 회장인데, 예.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 항소 이유서는 저도 대학 다닐 때 진짜 읽어 보면서 야 명문이다. 뭐 그때 느꼈던 느낌 또 지금 읽어보셨군요. 다시 보면 느끼는 네. 느낌이 좀 다를 정도로 네, 굉장히 잘 쓴 글로 알려져 있죠. 네.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라든지 그 시기는 언제쯤이죠? 그러니까 방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해찬 대표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네. 이해찬 대표가 의원이던 13대예요. 1988년 네. 그때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연이 많잖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해찬 총리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이 2007년 8월에 나온 책인데 그 이해찬 대표의 자서전이 있어요. 청양, 이면장 댁 셋째 아들 이해찬 이런 책이 있는데 네.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인연이 나오는데 독일 유학 시절에 1998년 지나서 너무 어려웠대요. 그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유시민 예. 그 이사장이. 근데 그때 뭐 학비를 보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한국학술진흥재단 여기에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좀 해줘서 그래서 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인연이 결국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 그렇죠. 뭐 예. 그 뒤로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쭉 봐온 네, 너무나 그런- 뭐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전력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매니아층이 있었던 인물이지 이렇게까지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그 못되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기억을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거의 사라졌는데 예. 싸가지 좌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붙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게 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지금 그렇죠. 현 장관이신데 예전에 같이 국회의원을 할 때 2005년이에요. 이 말 유명하죠. 유시민을 평가했던 말 중에 최고의 말이 아닌가. 네, 예. 굴레처럼 돼 있는데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이 하는 재주는 어디서 배웠을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캐릭터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그 시절의 모습하고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은 워낙에 대중적인 그렇죠. 어떤 화법을 구사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방송 같은 데 나와서도 굉장히 경청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주시잖아요. 그 대중적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고, 그때 좀 안 좋았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원래는 고향 덕양갑에서 2번의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네. 근데 2008년 총선에서는 이제 뭐 내가 대구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구에 출마를 했다가 대구 수성. 예. 네. 근데 진보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30%대를 득표를 해요. 센세이션이었죠 네. 당시에. 네. 그래서 당선 사례를 하면서 나는 이제 대구와의 인연을 쭉 이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2010년에 경기지사에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호감도가 떨어지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쌈딱 이미지였죠 당시에는. 그렇죠. 정치권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일종의 도장 깨기 느낌도 좀 그렇죠. 있었고요. 네. 유시민 이사장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가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예능이나 출연하시면서 대중적 호감도가 올라갔었고 네. 최근에 이제 뭐 이 알릴레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유튜브 방송 또 팟캐스트 방송 이 알릴레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1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미 뭐 대단하죠. 네, 구독자 수가 벌써 67만 명, 그러니까 뭐 약 70만 명 정도 되는 건데 저희는 아직 지금 곤유부 유튜브는 1,500명이 안 됩니다. 좀 본받고 싶어요. 도와주십시오, 청취자분들. 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아니 홍준표 대표가 했던 그 유튜브 홍카콜라가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보도가 그렇죠. 됐잖아요. 예. 근데 이 구독자 수가 2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70만 대단하죠. 명이라는 게. 그리고 또 돈으로 얘기하자면 좀 그렇겠지만 뭐 광고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또 따라 다르겠지만 월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측이 된다고 해요. 약 70만 정도의 구독자가 있으면 이 정도 예측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첫 화 하는 날에 또 밤 12시에 이게 딱 그렇죠. 공개를 오픈했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또 하필 당직이라서 제가 이제 직접 들어봤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유튜브는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되게 깊은 내용들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사들도 쉽게 섭외가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문정인 특보라든가 그렇죠.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부 정책 얘기해주고 뭐 또 고칠 내용도 있잖아요. 그 뭐 그렇죠. 잘못된 것들 바꿔주고 이러니까 되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유시민이라는 인물은 이제 뭐 대중적인 스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는 유시민 네. 어떤 캐릭터예요? 딱 느껴지는 거는 의외로 신선하다. 신선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2013년에 이분이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해요. 그쵸. 그 뒤로는 굉장히 방송과 글쓰기, 책쓰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좀 여의도랑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정치부에 있다 보면은 그 지선이나 총선, 그러니까 지방선거나 총선 이런 거 있을 때 인재 영입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해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신선한 사람 없냐, 뭐 새로운 인물 없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기들도 워낙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신선하다라는 거는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여의도 정치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라는 곳이 좀 아이러니한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지만 또 가장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표를 해서 뽑아놨지만 또 그걸 지켜보다가 또 다른 어떤 저기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 벗어나 있었고 그다음에 방송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지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100%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수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유시민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뭐 부고 빼고는 다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 그게 부고 빼고는 다 그렇죠. 좋아한다. 뭐 요즘에는 이제 미투나 성추문 관련 기사도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여하튼간에 인지도가 쌓이지 않고서는 어떤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선거가 나왔을 때 인지도가 있는 사람과 좀 나쁜 인지도라도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유시민 이사장은 뭐 최고의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런 인지도나 인기하고 네. 그 왜 정치판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지율 네, 이거는 좀 온도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도 대중적인 인기를 여의도 정치에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좀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잡고 좀 주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아는 기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차 정도 된 이제 부장급 정도들은 조금 아시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 이사장이 거의 정치권,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하고는 왕래를 안 한다는 거고 그 말은 또 정치부에도 그닥 그렇게 정치권에도 그렇게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출판 담당 기자들이 조금 인터뷰한 경우가 좀 있고 출판사 쪽에서는 뭐 슈퍼스타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살짝 이렇게 어떤 자기 의사 같은 것들을 정치부 기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좀 기술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거고 또 뭐 선호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정계 복귀를 스스로는 안 하겠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기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로 뇌피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선 저는 제 생각에는 유 이사장도 본인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계속 정계복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 여론조사에서도 빼달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복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박순봉 기자가 보기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 취재를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선거들이 많잖아요. 예. 하다못해 당내 선거, 원내대표 선거, 뭐 이런 전당대회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뭐 엊그저께는 절대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뭐 며칠 뒤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뭐 이게 정치인이 공인이 왜 자기 말을 안 지키냐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당연히 자기 말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여태까지 설명을 쭉 해드렸듯이.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대선이나 이런 시기가 닥쳤을 때 여권이 당신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부탁을 주변에서 한다. 그러면 아마 거절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 실제로 지금 김무성 의원도 선언은 안 하는 쪽으로 좀 가고는 있지만 계속 그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당신 혼자만 생각하지 마라. 그럼 비박계는 누가 구심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만 생각했을 때는 그 말대로 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주변에 어떤 환경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권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실제 생각합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출마는 안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킹메이커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직접 등판을 안 해도 워낙에 강력한 인지도와 호감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지 선언을 해준다거나 어떤 식으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의도 TMI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봉블리 박순봉 기자에 대한 응원의 문자가 엄청나군요. 4346 끝번호 쓰시는 분, 봉블리 덕분에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2024님은 정치 뉴스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봉블리가 전해주는 소식 들으면서 관심 가져보렵니다. 순봉 기자님, 곤유부는 이렇게 따뜻한 곳이라고요. 쭉 함께 하시길. 둥글둥글 얼굴과 봉블리라는 애칭이 잘 어울려요. 귀염귀염. 0104님. 정말 숨차네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여의도 TMI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